자, 항원과 항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항체가 항원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중화, 중성화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체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항원과 지금 결합을 해가지고 중성화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집이라고 하는 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혈액형 얘기할 때도 볼 거니까 응집은 엉긴다라는 거죠. 혈구가 뭉친다, 응집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뭉쳐서 덩어리 된다. 이렇게 덩어리 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침전. 침전은 뭐예요?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뭐 중성화라든지 응집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여서 작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한 번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항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독소 같은 것들을 분비해가지고 이러한 세균 같은 거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이런 항원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경찰이 어떠한 범인이 들어왔어요. 이 범인을 수갑 채워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경찰서, 식균작용. 예, 이러한 백혈구, 뭐가 있었습니까? 대식세포 같은 것들, 예, 호중성 백혈구, 이런 것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야, 이물질 들어왔어. 훨씬 더 이런 작용들을 함으로 인해서 식균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식균작용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없어도 이러한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작용이 없더라도 식균작용을 하죠. 왜요? 선천성 면역이니까. 비특이적 방어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균작용을, 식세포작용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보시는 것처럼 보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세포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채 단백질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균 같은 것들을 뭐하는? 파괴하는. 이러한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지 이러한 다양한 작용 방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용어 하나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게 뭡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항체도 굉장히 다양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침입한 항원에 따라서 A 항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A 항체. 그죠? 항원은 여러 항원 결정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소에 따라서 이런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B라고 하는 항원 부위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B 항체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C 항원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C 항체가 특이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항체는 B 항원하고만, 그것이 만들어지게끔 한, 이것이 생성되게 한 그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것이지 얘랑 결합할 수 있고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특이적으로만 반응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용어에 대한 뜻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 수업의 후반부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죠. 어떻게 수능 문제에 이 내용이 녹여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1대1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대1 관계.